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 기억나? 유리함수. 자, 이거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 자체를 보면 첫 단계에서 x랑 y를 서로 교환을 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교환해주는 그 순간에 그래프가 y는 x선에 대해서 대칭이 돼버려요. 이미 대칭이 됐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식을 y에 대해서 x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죠. 맞습니까? 자,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변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역함수는 됐어. 근데 그 식을 정리하는 과정일 뿐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숫자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가 하나 있었어. 얘를 첫 단계에서 x랑 y를 바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미 역함수 자체는 만들어진 거야. 근데 얘를 y는 뭐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 자, 이거 정리를 하려고 분모를 곱하죠. 그리고 y는 뭐 형태로 정리하려면 y가 하나여야 되니까 전개한 다음에 y를 묶어줄 거예요. x, y, x는 2y-1. 그 다음에 y 있는 애들 넘겨서 묶어서 y가 하나가 되고 나머지는 넘겨주죠. 그 다음 나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함수를 완성을 했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숫자들 두 개가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가 같이 바뀌었죠. 다른 애들은 변함이 없어. 그죠? 이게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이 개수와 상수가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 얘네들을 두 번째 단계에서 정리해 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자, 17번을 보죠. 이때 AN의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AN을 가지고 유리함수식처럼 써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런 상황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이 전체를 하나의 수열 BN으로 삼아서 치환해서 푸는 거였어. 지금 이게 Y 역할을 할 거고 얘가 X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AN은 BN으로 만들어진 식 형태로 수정하는 이 과정이 방금 전에 2번 과정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BN 곱하기 AN-1은 3AN-5. 그 다음에 전개를 해요. 자, 이렇게 만들고 AN 있는 애들 넘기고 없는 애들 넘겨서 AN으로, 그 다음에 AN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BN 나누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상수랑 개수들을 보면 자, 1과 마이너스 3 보이죠? 얘가 원래는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 한 대였어요. 3이랑 마이너스 1이 보일 거야. 자, 얘가 부호 바뀌면서 1, 3이 자리 바뀌면서 부호 같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3. 이거 보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이 과정을 점검을 한 이유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개수와 상수 순서가 바뀌면서 부호가 같이 바뀌었단 말이야. 이 과정을 우리가 맨날 손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쓸 줄 알아야 되는 테크닉인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본 순간 AN을 구해야 돼. BN으로 치환한 다음에 AN으로 수정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숫자 정리만 좀 해주는 거지. 이게 BN-5, 분모는 BN-3이겠구나. 그 다음에 BN 값, 요 전체가 2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얻는 거야. 잘 됐니? 우리가 지금 NaN 곱해 놓은 게 통째로 5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각각이 수렴해야 전체를 다 뜯어서 계산할 수 있는 건데 n도 무한대일 뿐더러 an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얘네들은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방금 전처럼 통째로 bn으로 두고 정서봐. 찬이야. 이렇게 bn으로 두고 이 상태에서 an은 뭔지를 구하는 거야. n분의 bn이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 bn 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과를. 그죠? 그리고 n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 얘는 무한정 커지잖아. 결과는 알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과를 모르는 건 an 자체는 결과를 몰랐어요. 이 단독으로는. 근데 얘를 이제 결과를 아는 애들로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n을 수정을 합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an이 n분의 bn이 되면 n제곱 bn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3n제곱 플러스 2n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bn은 상수 5가 될 거니까 얘는 처음부터 상수 취급해도 되겠어. n제곱 2차분의 2차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bn분의 3 플러스 n분의 2가 됐는데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나면 얘가 5가 되고 사라지면서 3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3이 됐을 거야. 자, 그 다음 깜짝 놀랐네. 음에 더운 거. 더워. 자, 봅시다. 우리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수투에서 어떤 함수 fx 그리고 gx, hx가 이런 식으로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h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네들의 사이에 gx가 끼어 있었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자, 이런 상황일 때 fx의 극한값 x를 무한대로 보냈어요. 자, 이때 극한값과 hx의 극한값이 어떤 값으로 같게 나온다면 이 사이에 껴있던 gx도 같은 값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hx랑 fx 사이에 g가 껴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 g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근데 수열은 이 함수에서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렇게 x가 자연수일 때만 가지고 한 것뿐이야. 차이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연결돼 있던 이 친구가 n1, 2, 3, 4, 5, 6, 7, 8, 9, 10으로 변한 거예요. 맞습니까? 잘 따라하니? 그러니까 가운데 껴있는 수열의 값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이 녀석의 극한이 뭐냐. 자, 지금 얘는 an이 섞여 있기는 한데 n도 조금 나와 있죠. 주어져 있는 an의 범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an 가운데 있는 식을 요 모양이 되도록 수정을 해줄 거야. 6n을 더하고 n 플러스 5로 나누는 거죠. 직접 해주면 돼. 그죠? 자, 그러면 an 플러스 6n은 n 플러스 1 3n 제곱 6n을 더하면 6n 제곱 플러스 6n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하고 3n 제곱 플러스 2n에다가 6n 더하면서 6n 제곱 플러스 6n이 생겼어요. 맞습니까? 그죠? 민범이 괜찮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n 플러스 5로 나눴어. 자, 그러면 n 플러스 5 여기도 n 플러스 5 이렇게 생겼죠.
이 상태에서 극한 취할 거야.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2차분의 2차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보면 되죠. 1분의 9. 얘도 1분의 3, 6 더해서 9. 자, 그러면 둘이 극한값이 9로 똑같네요. 가운데 것도 9로 가야 되더라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얘 이름이 샌드위치 정리였죠. 사이에 껴있다 해서 원래 정대로. 자, 그러면 첫 번째 걸 먼저 보면, 자, 여기에서 갑자기 사인 코사인이 나왔어.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사인 코사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반지름이 일자리 원에서 특정 방향에, 지금은 2n 세타라는 방향에 있는 반지름 일자리 원 위의 점이에요. 이 점에 x 좌표는 뭐였고 y 좌표는 뭐였니? 기억을 되살려봐. 찬이야. x 좌표는 뭐고 y 좌표는 뭐였어? 그렇지. 코사인이고 y 좌표가 사인이야. 지금은 코사인 2n 세타의 x 좌표가 코사인이란 말이야.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가 지금 모르기는 하는데 n 값이 늘어나면 세타 값에 따라서 뭐 어느 방향이든 가리키게 되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x 좌표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밖에 사이에서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건데, 맞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수열은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마이너스 1n 제곱과 (1 오버 n 제곱) 사이에 껴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 당연히 0이 돼야 되는 거야. 민범이 맞니? 자, 그럼 이쪽도 생각해 봅시다. 이쪽은 사인 n 세타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겠죠. n 값은 무한정 커질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양수이기는 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일 때 사이에 얘가 껴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극한값이 0이 됐죠. 그러면 옆에 1이 있으니까 답은 1이어야 되겠네. 납득했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겠지. n이 무한대로 갔어. 근데 뭐 코사인의 n 세타 같은 게 뭐야? 겁먹지 말고 기본적으로 코사인이나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껴있단 말이에요. 샌드위치 정리를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런 극한을 배우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하래. 그죠? 정리가 안 되는 애가 나왔는데 걔네들을 조금 수정해서 어떤 사이에 껴놓을 수 있는 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샌드위치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 이거 문제 풀면서 이런 경험을 조금 더 해보면 감이 올 겁니다.